제가 이제 치과 연간 기획을 강의를 하는데, 이건 거 보니까 새해가 왔나 봐요. 그죠? 딱 1년에 딱 한 번 하는 강의거든요. 한 번 하는 강의인데, 저희가 이 강의 할 때면, 이제 연초입니다. 벌써 2025년이 됐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실장님 아니면 원장님들이세요. 이유는 뭐, 네, 올해 2025년을 좀 더 치과 살림을 잘 해보고 싶으셔서 오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구는 되게 눈이 많이 왔거든요. 제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는 진짜 눈이 안 오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간만에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많이 온 폭설 같아요. 근데 폭설인데 눈이 안 녹았습니다. 눈이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게 눈이 오는 거 보니, 아, 정말 겨울이구나 싶은 마음이 드네요. 다른 지역은, 오늘 전라도 쪽도 눈이 많이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간만에 또 앞에 한번 인사 한번 딱 봤습니다. 오늘 거의 한 40명이 넘게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10분이 안 오셔서, 저는 잠시 했고요. 이제 오늘 강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해 진짜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고민을 하실 거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올해는 뭘 좀 더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매번 조금씩은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되려면 연관 기획을 짤 때, 목표를 좀 잘 세워야겠다. 근데 목표 없이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왔는데 뭔가 목표를 좀 잡고 싶다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연간 기획을 짜려면 목표가 있어야 기획을 짜거든요. 근데 목표 없이 오시면 그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병원의 치과 연간 기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말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도 이 강의하면서 올해 저희 회사 목표 혹은 저희 협회 목표를 뭘로 잡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목표를 잡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 제목에 기획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기획. 그러니까 매년 잡는 목표인데 제가 그 목표를 세우려면 우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 자체가 사실 기획의 시작입니다. 기획이라는 건, 어, 보시면 어떤 대상, 그러니까 우리 치과일 거예요. 치과에 대해서 치과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변화를 가져올 목적, 치과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게 바로 기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올해 혹시 작년 2024년과 다르게 올해 저희가 가져올 목적을 혹시 어떤 변화를 가질 건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성취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를 설계하는 게 오늘의 과정의 이유거든요. 근데 뭐 전 당연히 알죠. 우리가 말하는 그 목적이라는 게, 네, 목적이라는 게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화면이, 네, 목적이 대부분 비슷하죠. 어떻게 병원이 좀 더 성장할까? 근데 성장에 대한 수치가 명확하냐가 좀 중요한데요. 그 수치라고 하면 수치의 뭐 원장님의 수치? 그러니까 매출의 수치도 있겠지만 매출의 수치보다는 혹은 직원이 얼마나 변동되지 않을 건가에 대한 수치, 혹은 체어 타임이 얼마나 더 좋아질 건가에 대한 수치, 그리고 고객 만족이나 소개 환자율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에 대한 수치 등등 어떻게 보면 그 좋아질 건데 어느 부분을 더 좋아지게 할 거냐를 가지는 어떤 변화를 목적을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뭐 그것도 변화의 하나인 것 같고요. 진료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변화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목적을 잡을 건지를 먼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이미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작을 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연간 기획을 잘 짤까인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목적을 얘기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드린 질문으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는 뭘 좀 더 나아볼까? 그 어떤 변화를 경험해볼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우선 연간 기획을 짤 때 저는 육하 원칙으로 짜거든요. 육하 원칙으로. 제일 우리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육하 원칙.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거를 통해서 연간 기획을 짜고
부서나 대상별로 준비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그리고 환자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매출 올리려고 뭘 하면 환자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환자 관련 이벤트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거를 연간 기획을 짜는데 직원과 함께 하려면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로드맵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짧은 한 시간이지만 또 깊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번은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영어로 보면 이겁니다. 이걸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자, 육하 원칙의 한문이 저희 좋은 이유가 있어요. 한문은 어떻게 보면 여섯 그 뜻을 이해하는데 좀 더 음의 의미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섯 가지의 어떻게, 어찌해서 그 근원을, 법칙을 찾아낼 거냐. 이게 육하 원칙입니다. 어떻게 근원의 법칙을 찾아낼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면 그 여섯 가지 근원의 법칙을 찾으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실장사관학교에서 실장님께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실장님, 원장님한테 보고서 했을 때 육하 원칙에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놓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연간 기획을 짜는데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육하 원칙으로 한번 짜보면 놓치는 게 없을 겁니다. 자, 우선은 왜? 왜 그러면 제가 이게 연간 기획을 짤까요?가 Y에 먼저예요, Y가. Y가 먼저입니다. 목적성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왜 하냐? 이 연간 기획이 만약에 없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죠? 바빠서 그냥 지나가요. 지금 뭐 바쁜 병원 너무 좋죠. 막 바빠요. 뭐가 바쁘다 보니까 하려고 했던 걸 놓치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계획이 없다면. 두 번째, 수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계획이 아닙니다. 성수기, 비수기에 대한 재반 준비가 없습니다. 성수기 때 뭐 환자 열심히 보는 게 사실 계획입니다. 근데 비수기 때는 환자가 많이 없거든요. 그럼 그때는 뭔가를 사실은 원장님 급여 똑같이 나가고 임대료 똑같이 나가고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만 사실은 저희가 비수기가 그 고정급여가 나가는 게 아깝지가 않겠죠. 여기서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이 실장님일 거고 원장님이 한 3분의 1이신 것 같은데 실장님들은 사실 그거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3분의 2가 안 온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원장님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걸. 그리고 체계적인 병원 운영이 어렵다. 그쵸. 계획이 없으면 어렵다고 봐야 되고 보고서는 더더욱이나 받기가 어렵다. 사실은 연간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계획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고서를 잘 못 받아요. 왜? 계획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가 더 명확하고 두 번째는 보고서 양식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도 맞습니다. 근데 만약 연간 계획이 있다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할 건데 그죠? 업무 시기를 챙길 겁니다. 올해는 지금 뭘 해야겠다라는 게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준비가 가능해요. 업무 시기를 모르면 사실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어영부영하다 보니 저희가 5월 달에 뭔가를, 아니 5월까지, 지금 1월이니까 2월 달에 우리가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죠. 1월에 설이 있죠. 그럼 설에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업무 시기를 챙긴다고 하면 사실 연초에 혹은 작년 말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12월 말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사실 1월 말에 있는 저희의 설에 대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게 없다고 하면 진짜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실 챙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능동적 준비가 가능해야 되고요. 비수기에 해야 될 일을 당연히 준비가 가능하죠. 보통은 준비를 한 달, 혹은 두 달, 한 달 반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달 후나 한 달 반 이후에 그게 명확하게 실행이 됩니다. 그 하루를 위해서. 체계적인 병원 운영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실장님, 원장님이 실장님한테 뭘 기대하실 것 같으세요? 그 많은 급여를 주시면서 나 대신 나 진료하느라 바쁘니까 대신 제발 병원 운영 좀 해줄래? 다가 사실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들한테 좀 더 많은 급여를 주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원장님 기대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혹은 또 내가 정말 준비해서 병원을 좀 더 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오신 분들만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보고서를 받을 수 있어요. 준비를 했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되는 보고서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이걸 연간 기획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1월 8일이죠. 네. 오늘 그 계획을 잘 짜셔야
12월까지 사실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사실 이게 핵심이죠. 왜 하는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알고 오셨을 테니까. 근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셨을 겁니다. 자,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무엇이 필요할까 보면요. 뭐, 치과 그냥 제가 한번 떠올린 대로 그, 마인드맵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브레인스토밍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병원 시설 점검도 해야 되고 유니티 체어도 체크해봐야 되겠고 여름에는 에어컨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신년에 송년회 준비도 해야 되고 연애 필수 교육도 체크해야 되고 VIP 환자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 환자 선물 발송도 해야 될 것 같고 달력 제작도 10월 달에 해야 될 것 같고 직원 채용 공고도 어떻게 할지 고민이고 워크숍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고 직원 교육은 도대체 바쁜데 언제 하지? 누가 하지? 신입 교육은 할까 말까? 직원 면담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블로그 및 SNS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휴가 계획은 언제 짜지? 직원 평가는 어떻게 할까? 등등등등등. 저희 치과가 사실은 실장님이나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관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는 사실은 별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적시하는 등등등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등등등을 어떻게 오늘 체크할 건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어디서 할 거냐? 이 where는 당연히 여러분의 병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부서가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 연간 계획을 짤 때 그럼 원장님만 준비합니까? 뭐 실장님만 준비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각자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세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원장님이 계시거나 혹은 경영실장님이 계신다고 하면 경영실이라고 있다면 혹 경영실이 없으면 원장님이 경영 주체죠. 네. 준비하셔야죠. 작년 대비 올해 목표를 어떻게 잡을까? 올해 병원 슬로건을 뭘로 잡아야 되지? 목표가 잡히면 슬로건이 잡힙니다. 만약에 소개 환자가 늘려지는 게 그러니까 환자가 더 만족해서, 그 소개 환자 더 늘리는 게 목표야. 그럼 올해 슬로건은 뭘까요? 환자가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까가, 어떻게 하면 환자가 더 행복할까? 뭐 이런 슬로건을 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정해지면 부서별로, 직급별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어떻게? 생겨야죠. 어떻게 하면 각 부서별로 환자한테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환자를 더 만족하게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건지 한번 계획을 세워봐 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의 목표가 생겨져야 슬로건이 나오고, 슬로건이 나와야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는 다 고민해 보시고, 원장님들이 오신 분들은 원장님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 실장님들은 원장님께 이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그럼 진료실은 뭘 준비해야 되냐? 1년 동안 사용한 재료 현황을 확인해야죠. 24년도 했던 거 확인을 해야 25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생길 거고요. 직원들이 동향. 그러니까 24년 동안, 1년 동안 직원이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갔어. 그러면 그 나간 이유는 또 무엇이며? 그럼 저희가 이렇게 직원이 없을 때 어떻게 힘들었는지에 대한 경험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해는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예방하려고 뭘 해야겠다. 왔을 때 직원들이 사실 나간 이유 중에 대부분이 많은 게 뭐냐면 왔는데 제대로 역할을 잘 모르고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나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신입이 뭐 경력자든 정말 신입이든 그들이 뭔가를 놓치지 않고 여기서 팀워크이나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체크하는 것도 진료실 팀장님이나 실장님이 준비해야 될 것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 장비 체크. 또 중요하죠. 제가 오늘 이 파트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파트를 준비를 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뭐가 더 나은지. 사실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기공 관련된 것도 리메이크 관련된 것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작년의 리메이크보다는 올해는 좀 더 줄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체크하는 거. 그럼 데스크는 뭘 해야 되냐? 데스크는 환자 관리 계획. 어, 어쨌든 환자 관리 파트는 데스크가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파트거든요. 1년 동안 우리 환자 계획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중요 VIP를 어떻게 할 건지, 컴플레인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등등등. 사실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65세 이상 환자들이 다른 병원 안 가고 우리 병원에서 뭔가 보험으로 진료받게 만드는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을 언제 리콜을 하지? 월 초에는 뭘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는지. 주요 컴플레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작년에 일어나는 컴플레인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병원은? 데스크에서 나왔을까? 진료실에서 나왔을까? 혹은 뭐 대기 시간 때문에 나왔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리메이크가 많았거나 고치면 탈락이 많았던 건지 등등등 그런 컴플레인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올해는 그럼 뭐가 좀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올해 객관적으로 진료실보단 데스크가 훨씬 더 잘합니다. 이런 파트는. 그리고 환자 동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네. 환자가 좀, 사실 데스크는 환자하고 관계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서거든요. 그걸 파악할 수 있고요. 월별, 분기별 서비스는 이번 달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은 데스크가 해주시는 게 겠죠. 그쵸. 어느 파트에서 하냐. 자, 이제 나왔습니다. 그 파트가 나오면 사실 후도 되게 쉬우긴 한데요. 네, 후 누가 할 거냐인데요. 연관객을 누가 짤까요, 여러분? 물론 오늘 강의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짜셔야 돼요. 오신 분들이 짜셔야 됩니다. 왜?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들은 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먼저 짜냐면 원장님과 실장님과 팀장님이 있으면 누가 먼저 짜야 되냐? 전 생각에 사실은 실장이 먼저 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좀 더 객관적이고 매니지가 되는 사람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실장님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다음 2차로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요. 실장님이 짜서 가서 원장님 이거 어렵게 짜봤는데 원장님의 좀 의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좀 다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아마. 원장님의 입장에 오너 입장에서 원하는 바가 있거든. 그 니즈를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서 3차로 팀장님한테 줘요. 팀장님, 직원들과 이런 걸 한번 의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큰 그림을 팀장님 보고 짜라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근데 이 세 팀이 다 함께 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냐면 이런 거는 같이 해야 돼요. 즐거운 내용. 모두가 함께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 전 직원까지 같이도 괜찮아요. 내부 직원용 이벤트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를 제외한 거는 뭐 경영 목표라든지 환자 관리라든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실 실장이 먼저 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외에 이런 것들은 연간 회식이나 직원 생일이나 입사 기념일이나 병원 개원일 날, 송년회 때 우리가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계획들은 직원들이 직원의 영역, 원장님의 영역, 실장의 영역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같이 한번 짜보는 걸 하라고 합니다. 왜? 우선은 야 올해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직원들도 관심을 갖길 바라시잖아요. 직원이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즐거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건 대부분 다 직원들한테 좋은 의미로 해당되는 거지 본인들이 뭔가를 애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자, 누가 할 건지 제가 정해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오신 분들이 먼저 합니다. 만약 원장님 오셨잖아요. 원장님이 어떻게 하냐? 실장님한테 먼저 실장님 올해 혹시 계획들을 한번 짜 보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들이 어쨌든 그 장의 역할을 한다고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그런 걸 고민하라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요청을 하지 않으면 또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언제 할까? 언제 필요할까? 언제 할까와 언제 필요할까? 언제 할까는 바로 해야 되고요. 사실은 언제 필요할까는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본인이야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시장님께 말씀드리자고 하면 성수기 할 거와 비수기 할 거 한번 나눠보세요. 자, 성수기 할 건 당연히 환자가 많아요. 그때는 환자 관련 업무만 하게 만들어줘요. 루틴하게 그냥 환자 관련 업무만 할 수 있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루에 환자 보는 것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비수기에 할 업무들을 사실은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성수기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해요. 환자 이벤트. 자, 여러분. 성수기가 아닌 달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비수기는 비수기로 그냥 수동적으로 맞이하실 건가요? 아니요. 비수기가 올 걸 알면 그래도 그때 환자가 좀 더 올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 당장 다음 달이 2월은 어떤 달이에요? 달이 짧아요. 다행히 1월 달에 이번에 사실은 설을 가져왔기 때문에 2월 달은 설 때문에 빠진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무일 수가 좀 낮을 수 있죠. 혹은 이번 1월이 비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수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사실은 전달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1월이기 때문에 이번 달 건 비수기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월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수기 때 직원 휴가를 보내거나 혹은 교육을 하거나 있던 매뉴얼을 좀 더 리뉴얼 한다고 해서 다시 뭔가 수정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게 계획을 통해서 가능하죠. 비수기 때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월별은 고민하셔야죠. 월별로 해야 될 체크사항과 보고서가 뭐가 부서별로 뭐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필요 없는 달도 있겠지만 원장님 혹은 실장님 월별에 우리 병원은 꼭 하나씩은 부서별로 체크할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데스크는 소개 환자율 혹은 리콜에 대한 보고는 꼭 받겠다 매달 있거나 혹은 진료실 쪽에서는 환자에 대해서 컴플레인 관련돼 있거나 혹은 재료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할 게 있다. 그건 매달 받겠다라는 거 한 개 정도 이상은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분기로 넘어가서 뭐 받을 게 있어요. 월별이 돼야 분기를 받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분기라는 개념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분기별은 1, 2, 3월, 한 달, 1분기, 4, 5, 6, 2분기, 이렇게 해서 상반기도 한 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별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던가 아니면은 3개월 단위로 4분기를 나눠서 받거나인데요. 월이 되어야 분기별로 체크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나옵니다. 연별, 혹시 작년 말에 원장님한테 내가 1년간의 보고를 올린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원장님 받으셨을까요? 갑자기 묻고 싶네요. 나 원장님한테 연간 보고 한번 올려봤다. 채팅방에 보고 올려봤다는 분 1번, 안 했다는 분은 0. 1 하신 분만 볼까요? 오, 그래도 하신 분들이 지금 3분, 안 한 분 1분, 안 한 분. 그죠?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 게 원장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도 있을 겁니다. 우선 중요한 건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못 받으신 분도 0을 하셨을 것 같고, 하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 수준에 상관없이 하신 분은 되게 훌륭하고요. 원장님 중에 영어 쓰신 분은 되게 씁쓸하게 영어 체크하셨을 것 같아요. 나 못 받았거든요. 좀, 근데 원장님 이름도 알다 보니까 좀 아쉽네요. 있습니다. 그러려면 연말에, 25년도 연말에 받으시려면요. 뭘 하셔야 돼요? 올 25년 1월에 월별로 받고 싶은 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고서 양식을 주셔야 분기와 연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받으셔야 되고요. 준비할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 담당자를 결정해 줘야 돼요. 중요한 건 담당자 결정입니다. 내가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못 받죠. 그래서 당신이 뭐 5년차나 팀장님 이거 요거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달 요 양식으로 양식까지 만들라고 하지 마시고 양식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까지 만들라고 하면 받기 더 어렵습니다. 실행할 일정도 잡으시죠. 언제까지 디데이라서. 예를 들어 아까 비수기기 나왔는데 자 환자 이벤트 그 중에 있었거든요. 환자 이벤트를 언제 할 건 디데이가 정해져야 사실 실행 일정이 정해집니다. 그죠? 지금 우리 벌써 제일 빠른 할 수 있는 것들이 설이거나 그 다음이 그거 2월 달에 그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때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디데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담당할 사람이 정해져야 돼요. 모든 담당자가 실장님이나 팀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 중에 좀 뭔가 되게 액티비티하거나 뭔가를 맡겨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을 쓰셔도 괜찮아요. 네. 6학원 지금 벌써 하고 왔네요.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하는 게 오늘 또 강의도 핵심일 수 있겠죠? 어떻게 할까? 연관계획을 그럼 어떻게 짤까? 이거 못 짜서 오신 거 맞죠? 네, 이거 짜고 싶은데 감이 안 잡혀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대신 짜드릴 건 아니고 감을 잡게 해드리고 또 병원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거 좀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려서 온 거니까 여기부터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게 컨설팅 할 때나 뭘 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휴먼웨어냐, 뭐 하드웨어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냐,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편인데 우선 휴먼웨어는 말대로 사람에 관련된 겁니다. 사람에 관련된 거를 뭐 고객 말고 우선은 내부 직원 관리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직원이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환자한테 뭘 하려고 그래도 원장님이 하실 거 아니잖아요. 내부 직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한 연간 일정표를 먼저 한번 짜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는 이걸 이 사람들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거예요?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돌려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그래서 결과가 날 거잖아요. 병원이 성장하냐,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이 이걸 더 중요시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첫 번째예요. 내부 직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두 번째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파트.
자, 하드면 말 그대로 하드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뭔가. 그럼 시설 관련된 거겠죠? 장비나 시설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은 딱 정해진 건데 이 정해진 게 그럼 정의가 되어 있느냐?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또 하겠죠. 이제 할 예정입니다. 우선 휴먼웨어는 직원 관련된 겁니다. 직원 내부 일정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쭉 적어놨고요. 이 병원은 3월이 극성수기라고 적어놨고 5월은 준비수기. 비수기 되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준비수기. 여기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월별로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을 하냐. 뭐 예를 들어 내부 일정은 이제 1월이면 직원들을 뽑으니까 우린 들어오는 편이라 채용을 할 건데 채용 시기를 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 채용이 되면 직원 교육 어떻게 할 건지, 직원 면담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채용이 됐으니까 신입 교육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러니까 직원을 온보딩 시킨다고 온보딩이란 말을 좀 많이 쓰거든요. 또 새로운 용어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보딩을 할 때, 그러니까 뭐 그 배를 타거나 그 비행기를 타거나 뭔가를 할 때 잘 정착되게 만들어준 게 온보딩인데, 그걸 하려면 딱 직원이 왔을 때 뭔가 딱 던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새로운 직원이 오면 보통은 인수인계할 팀도 없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늘 사람이 부족하니까 오면 바로 그냥 투입하기 바빠요. 투입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잘 적응하는지 아닌지 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가 없는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할 때 신입은 정말 신입만 있는 게 아니라 경력자 신입도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을 뭐 2월에 할 수도 있고 우리 병원의 경우 2월 달에 할 수도 있고 뭐 12월에 할 수도 있겠죠. 하고 운영진의 스코어 파일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각자 목표를 극성수기니까 어떤 목표를 이미 세워가는 거 오늘 하루 몇 명 환자 보거나 혼자 리콜 몇 명 하거나 매출 얼마 할 거라는 걸 잡아놓은 어떤 스코링 파일링인데 이거를 직원한테 명확하게 접혀 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연봉 협상을 4월부터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연봉 협상을 어느 4월에 하는 건지는 여러분 병원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우리가 조금 비수기가 들어갈 때 워크샵을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이때 원장이 휴가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준비해서 언제? 6월 달에 비수기 때 보내줄 수 있겠죠. 뭐 직원 면담은 당연히 비수기 때 할 거고 뭐 상호평가나 뭐 이런 것들 채용 설명에 송년회 채용 준비 뭐 이런 것들을 잡을 텐데 그러니까 고년차 언제 휴가 보내냐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직원 관련된 모든 걸 다 쓸 수 있습니다. 채용 시기나 그다음에 휴가, 그다음 뭐 직원들이 좀 비수기 때 좀 루즈해지지 않게 하려고 뭐 실력 향상을 경연대회 뭐 1등은 뭐 10만 원짜리 올리브영 상품권 준다거나 뭐 20만 원짜리 준다거나 2등, 3등 해서 경연대회에서 템포러리를 잘할 수 있거나 스캔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런 경연대회를 한번 해봐서 역량은 좀 연습을 하게 하되 비수기 때 그다음에 또 결과가 뭔가 성수기 때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느냐 또 직원이 뭔가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때 할 거고 연봉 협상도 어느 시기에 할 건지 또 직원들 동기부여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짤 건지 뭐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혹시 여러분 제가 갑자기 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우리 병원은 직원들을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한다. 이 관련된 거 뭔가 하고 있는 게 있다 하면 좀 남겨주시면 다른 병원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런 경연대회도 사실 동기부여가 되고요. 또 장기 근속을 위한 뭔가 준비가 있거나 혹은 사실 인센티브도 어떤 동기부여 중에 한 파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인센티브를 매달 같이 매출로 잡을 거냐 아니면 좀 다른 요소들을 좀 넣을 거냐 제가 아는 어떤 저희 협회장님이 자기 병원들 1년 인센티브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시간수로 잡았던 것 같아요. 시간수로 잡아서 이게 직원들이 얼마나 소개 많이 하게 하고 시간수가 더 많이 오게 하면 그 숫자로 뭐 해외여행 가는 걸 걸었던데 그 병원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동기부여랑은 좀 다양한 관점입니다. 적어주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거는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동기부여를 가지려면요, 먼저 그걸 주셔야 돼요. 이걸 없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직원들이 2025년도에 목표 세우는 게 필요해요. 뭐 개인적인 거나 혹은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치과에서 내 목표가 뭐다라는 걸 사실은 확인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개인이 가진 목표, 나 올해 뭐 해외여행 어딜 뭐 크루즈를 가고 싶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목표를 세운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목표에 대해서 치과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퇴사가 아니라 뭔가 네가 정말 언제쯤 이거 여행 가고 싶은 거냐? 그럼 그때를 위해서 미리 지금 준비 한번 해보자. 너가 갈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논의가 가능해요. 갑작스러운 퇴사가 아니라 뭔가 준비가 돼서 쉬고 오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연차별로 목표가 다양할 수 있거든요. 뭐 나는 보험 청구 자격증을 따고 싶다. 1급을 따고 싶다. 할 수도 있고 혹은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가 나만의 어떤 뭐 여행을 간다거나 여행은 정말 너무 많은 얘기지만 가족과 뭔가를 하고 싶다거나 등등등 어떤 개인적인 혹은 실장사관학교 같은 걸 한번 따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좀 성장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진 직원이면 너무 예쁘겠네요. 네. 그런 걸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목표와 이거를 직업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짜줄 수 있거든요. 제가 연간 업무 계획서를 이번에 어쨌든 오늘 강의를 하니까 직원들이 본인들이 연간 업무 계획서뿐만 아니라 개인 계획서까지 좀 갈로 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개인 거와 업무적인 걸 좀 쓰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실장님들이 좀 상담을 하면 좀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직원들의 연간 목표를 잡아주면요. 병원 것도 잡기가 좀 쉬워집니다. 당연히. 월별로 1월, 2월, 3월, 뭐 12월까지 어떤 목표를 잡는데 보니까 성수기, 비수기도 이미 알고 있고 직원들 계획도 알고 있으면 좀 뭔가 짤 때 실장님께서 원장님께 좀 전달할 때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런 개인적 목표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음, 사실 그들의 개인적 목표와 병원과 좀 잘 이렇게 윈윈할 수 있게 퍼즐을 맞춰 볼 수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걸 한번, 그 자신을 위해서 한번 짜보라고 한번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런 걸 연간 계획을 짤 때, 11월부터 12월까지 행사가 되게 중요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마케팅 캘린더 갖고 계시죠? 저희 덴키톡톡에 덴키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면 게시물을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월별로 있는 이미 공휴일가 있으면 그 공휴일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갖고 우리가 뭘 이벤트를 할 건지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음,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1월 달 거 잠깐 보니까 새해고 신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신정이나 뭐 겨울 여행이나 플래너나 의료비 소득 공제 이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병원 이 중에서 뭘 하나 딱 잡아볼 건가? 를 잡아봐야죠. 직원들과 할 거면 신년 계획 한번 세워보자. 어쨌든 이번에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직원들이 뭔가 자기 계획을 세워야 병원과 매치시킬 수가 있으니까 신년 계획 어떻게 짤 거냐를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새해 건강 목표 설정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병원에서 뭘 해주겠다 할 수 있고 최근에 복주머니 찾기에서 뭐 원장님 제가 아는 시장님 정말 잘하는 건데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숨겨놔요. 보물찾기처럼 해놓고 찾으면 거기서 뭔가가 뭐 선물이 나오게 한다거나 복주머니라는 개념과 신년을 이렇게 연결한 거죠. 할 수도 있고요. 뭐 신년 운세 지원해 준다거나. 자, 환자한테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환자한테는 우리가 어쨌든 신정이 있고 그다음에 설날 연휴가 있네. 그럼 설 연휴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준비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저 옛날에 그 행운의 말인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한테 행운의 말 같은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해서 뽑기를 해서 행운의 그 덕담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병원도 봤어요. 뽑는데 뽑으면 거기에 덕담이 있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제 뒤에도 지금 내용이 좀 더 있을 거라 넘어가는데 사실 2월쯤 되면 전 정월 대보름 되게 잘 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을 쓸 건지 그러니까 근데 교정 치과면 정월 대보름 의미 없고요. 발렌타인데이나 혹은 졸업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초콜릿 관련되거나 초콜릿 대신 저희는 자일리톨 할 수 있잖아요. 커플 원 플러스 원 뭔가를 우리가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월별로 제가 세팅할 수가 있어요. 뭐 더 하면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은데 이거를 월별로 우리는 몇 월 달에 단 이렇게 12월까지 있을 때 12월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케팅 비용을 얼마에 쓸 건지 정해놔야 돼. 정해놔야 얼마를 어느 달에 쓸 건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밑에
각 시즌별로 우리가 또 실장님이 관리할 때 필요한 것들, 행사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이제 환자 파트가 나왔는데 직원 거는 끝났고 환자 파트를 할 때 환자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1월 달에 정월 대보름이나 뭐 설날 VIP 선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외부 행사로 불이웃돕기를 쌀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계신 곳에 뭔가를 뭐 챙겨주러 가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쌀 기부하는 원장님은 그 지역에 쌀이 생산이 돼요. 생산되는 그 쌀을 사서, 농협에서 사서요. 이거를 환자한테 나눠줍니다. 그 데스크 옆에 막 쌓아놓고 1kg씩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아는 분께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환자들이 사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선물도 발송하더라고요. VIP들한테. 우리 지역의 쌀을 보내준다, 뭐 이런 개념. 여기 보시면 제가 아는 그 컨설팅하는 병원에 요청을 했던 건데 설날에 제일 환자들 줄일 때 제일 저렴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면, 전 일회용 칫솔이라고 말했거든요. 일회용 칫솔. 그러니까 환자한테, 설 때, 명절 때 가족들 오시죠? 혹시 손님 몇 분쯤 오세요? 여쭤보고, 맞게끔 일회용 칫솔을 담아서 이렇게 리본까지 붙여서 드려라. 그러면, 별거 아닌데, 개당 막 100원밖에 안 하는데, 10개 줘봤자 1,000원이거든요. 근데 환자한테, 우리가 너의 집에 올 손님들을 위해서 일회용 칫솔까지 준비해놨어. 그래서 살짝 이거는 별거 아닌데 감동이 커요. 큰 돈 들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 혹은 뭐, 이런 부럼들. 사실 부럼도, 환자한테 드릴 때 이게 여기 스티커만 붙이면 돼요. 치과에서 받은 부럼 드시면 1년 동안, 한 해 동안 안 아파요. 뭐 이런 거. 제가 그 달력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뭐 10월 달부터 달력 제작 많이 하잖아요. 11월, 11월. 근데 환자들이 은행 달력을 받으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병원 달력을 들으면 아파질 거라서 안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말했죠. 그럼 환자들 나눠줄 때 그렇게 말을 해라. 어떻게? 프레임을 바꿔라. 프레임을. 어떻게? 병원에서 받은 달력 받으면 1년 동안 안 아프다고 하는 거 모르셨어요? 라고 하고 달력을 주면서 병원 달력 받으면 안 아프다라는 그걸 전달하면서 해봐라. 달력에 붙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준비들을 사실은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또 얼마를 쓸 건지도 정해놔야 되고요. 왜냐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 뭐 2월 같은 경우 이거 초콜릿이 뭔지 아시겠죠? 발렌타인데이죠, 발렌타인. 발렌타인데이 때 준비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티커. 우리 병원 이름, 병원이 왜 이걸 준비하는지, 환자분들께서 사랑을 많이 환자분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거나, 올 한 해 동안 사랑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등등등. 스티커를 잘 붙여서, 뭐, 땡땡땡, denki치과 일동, 뭐, 이렇게 해서 잘 붙여서 전달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뭐, 5월 달에 그 어버이날, 제가 어버이날 하는 행사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연령층이 좀 높은 곳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뭐냐면 그 5월 8일이 대부분 다 언제 있냐면 평일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주말에 왔다 가고 정말 당일날은 없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전달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날은 치과가 챙겨준다. 이거 SNS 올려주고 멘트를 자녀 대신 우리가 이렇게 달아드린다. 자녀의 마음을 달아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활 준비해놓고 달아주는 거죠. 원장님이 달아주시고 실장님 달아주면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잘 해봐라. 그리고 제 꼴뚜기도 뭐냐면 여름에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환자들이 여름에 입맛을 많이 잃잖아요. 특히 수술하고 나면. 그래서 이런 젓갈 같은 겨 남해에서 공수했는데 정말 맛있어서 공수했습니다 하고 제가 한 실장 여기다 스티커 붙여놔요. 우리 치과에서 입맛 없으실까봐 준비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름에 이런 거 주시는 분들도 봤고요. 뭐 이런 인스타 찍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 우리가 앞에 저희가 드렸던 어떻게 보면 이거 치과 마케팅 이슈 캘린더를요. 정말 잘 활용하시면 사실은 쓰기가 되게 좋아요. 연간에 한번 넣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각자 치과마다 좀 다르거든요. 즉 위치나 오피스텔 쪽이냐 아니면 회사가 많은 쪽인지 베드타운에서 아파트가 많은 건지 등등등 다릅니다. 혹은 뭐 다운타운이어서 완전히 시내라고 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환자층에 맞춰서 이걸 일정을 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저기
이벤트 고수인 곽선아 실장님이랑 마케팅 고수인 김명 강사님께서 해서 이런 이벤트를 어떻게 풀어라까지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거 뭐 지금 제가 이 강의에서 얘기할 건 아니어서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거 잘해서 환자 관리 잘하고 있고 직원 관리 잘하는 병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거. 시설 관련 일정표. 지금 1월이죠. 되게 춥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작년부터 12월이나 1월, 11월부터 미리 좀 뭔가 체크해 놨었어야 될 거예요. 얼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는지. 뭐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장비가 무엇인지 기타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생각보다 개원하는 원장님들은 사실은 세팅할 수 충분히 처음에 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놓치는 게 기계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어느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체크가 가능한지 혹은 얼마나 거기에다가 또 기계실 있으면서 그 위치에서 뭔가 이렇게 수납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 뭐 5월 달에 누수, 하수, 물 넘침을 체크할 건지 아닌지는 이건 사실 병원마다 다릅니다. 각자 병원 잘 보시고 6월 달에 에어컨 정비하는 거 여름이 오기 전에 할 때는 바쁘니까 뭐 온풍기 정비 10월 달에 당연히 할 거고 눈 폭설이 많이 오는 지역은 대비를 해야 될 거고 송년회 준비 뭐 이런 것도 건물 내에서 해야 되는 거 또 장비나 재료 체크해야 되는 거 기타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 병원 마트에서 우리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목표 중에 매출 있는 목표를 대부분 제일 많이 잡았을 겁니다, 아마. 그럼 우리 병원의 매출 증진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고민되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걸 보험으로 보시는 분들은 치즈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짜볼까, 환자한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그 원 환자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최근에. 자기가 사실은 뭐 환자로서 20년 넘게 간 병원이 있는데, 여기는 가면 치수 치료를 매번 너무 많이 나눠서 하니까 불편해서 또 갔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빠르게 치수 치료를 한 번에, 두 번 만에 끝내는 곳으로 바꿨다라는 얘기 제가 좀 들었거든요, 저희 지인이. 그런 거 보면서, 아, 치수 프로그램도 잘 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환자층이 원하는 게 뭔지 잘 고민해 봐야 되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도 좀 필요하겠구나. 어쨌든 저희가 보험을 올릴 때 필요한 것들이 뭔지, 제가 치주라고 썼지만 보험을 어떻게 증진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 임플란트 가격 정책도 지금 사실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시기잖아요. 모두가 이게 주머니를 꽁꽁 싸매고 있는 지역 상황이고, 또 환자들도 너무 갈 곳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좀 뭐 멘트도 같은 거죠. 하여튼 뭐 저렴한 게 아니라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얼마를 뭐 하고 있는 게 있고 하지만 또 오면 프리미엄 가격에 또 임플란트도 있다. 그러니까 뭐 AS 기간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종류를 다르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원장님의 실력으로 다르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좀 짜봐서 일부에 한 바꿔보시는 것도 그리고 뭔가 우리가 너네에게 환자한테 지금 이 시기에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보통 2월이 이거 쓰기 되게 필요한 달인 게 달이 짧은 달 혹은 명절에 있는 달들은 어차피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달이에요. 그런 달들은 좀 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가족 치료 프로그램, 어버이날 있는 주간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환자 부모님들 얼마든지, 가족들이 오시게 해서 가족을 치료해주는 거를 하게 한다. 원장님과 재료만 쓰시면 되잖아요. 직원들은 다 일을 할 테니, 공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거나, 이것도 어째 내부 고객 관리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검진 및 스케일링을 하면서 오신 환자들 다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한다거나, 소아가 있으면 소아 케어 프로그램 어떻게 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항우 환자 관리를 좀 필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가 진료를 어떤 걸 받았는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뭘 받았는지에 대해서 환자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아치과인데 환자가 오늘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영상으로 보내주는 데도 있어요. 오늘 볼스도프랑 실란트 했는데 이게 뭔지를 환자분이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진 프로그램 쓴 거에 대한 이해도를 다시 전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 걸 또 까먹으세요. 그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환자가 우리를 만났을 때 치과에서 MOT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온라인으로 우리 환자들이 왔을 때 뭘 확인해야 되는지. 올해는 지금 온라인 마케팅이 거의 지금 스탑된 상황일 거예요. 스탑돼서 워낙 제재가 심해서, 온라인에 온라인에 치과 정보를 주더라도 치과 이름이나 번호가 있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에센스를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좀 전달할 건가? 소통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는가? 네이버 톡톡을 할 거냐, 채널을 할 거냐, DM을 더 많이 쓸 거냐, 에센스 쓸 거냐, 문자를 쓸 거냐, 채팅 프로그램을 쓸 거냐, 뭐 등등 환자가 어떻게 소통할 건지. 전 최근에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어장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환자를 바로 카톡으로 좀 길게 보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보내면서 예약 관리까지 바로 그냥 카톡을 할 수 있게끔. 보통 환자분들이 그냥 문자를 받아서 일반 전화하는 거 말고는 예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양한 방법들을 좀 환자에 전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카카오톡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걸 지금 써보고 있는데 효과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전화 상담을 언제 할 건지, 그다음에 환자를 어떻게 맞이할 건지, 대기실은 안내는 어떻게 할 건지, 안내에도 호명 방법과 안내 방법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린 잘하고 있는지, 방사선실, 뭐 예진할 때, 상담할 때, 예약할 때, 예약도 사실 뭐 체어별로도 가능하고 예약 담당자가 가능하기도 하고 의료진별 예약도 가능한데 저는 요새 사실 예약 접근하는 거 진료실 쪽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진료실 좀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게끔 만들고 그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진료실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예약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프로세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은 뭐 그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수납이나 배용 어떻게 할 건지, 리콜 어떻게 할 건지 등등 MOT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이제 리뷰까지 중요해요. 환자를 어쨌든 검색해서 리뷰를 보고 오니까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이 MOT가 잘 되는지를 봐야 될 텐데 이거는 저는 한번 모니터링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연말 지났잖아요. 작년을 한번 점검하려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 각 파트별로 한번 모니터링을 받아보고 뭐가 제일 점수가 낮은 건지를 확인하셔야 사실은 이거를 보완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병원 리콜이 지금 제일 낮은 거거든요. 리콜 안 한 거예요. 잘하는 병원인가 봐요. 잘 되는 병원인가 봐요. 그래서 리콜 안 하고도 환자가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이런 파트를 어떻게 우리가 안 되는지 보고 보완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겠죠. 저는 1년에 한 번은 꼭 모니터링 받길 바랍니다. 그래야 객관적 입장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그걸 받아야 우리가 환자 관리에서 뭐가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잡점별 점수가 낮은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옆 병원보다 우리 병원이 더 나은 거 하려면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장 브랜딩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건지. 뭘 하더라도 우리 원장님이 전화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죽을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기공물 더 잘 만들라고 요청하셨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그런 원장이 좀 차별화되지 않으면 직원이 친절한 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지만 원장님이 그걸 요청했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리고 진료 만족도나 응대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 스텝들을 잘 하고 있다고 하면 아까 모니터링에서 결과가 잘 나왔겠죠. 하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뭔가 좀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받으시고 시스템을 한번 재정비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연간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뭘 부족한 걸 채울 건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과 함께 하려고 내가 뭐라 하냐면 전 이거 줘요. 부서별 개선 제안서를 작성하라고 줍니다. 연초에 혹은 연말에 줍니다. 줘서 너네 부서에서 어느 부서냐 데스크냐 진료실이냐 뭐 예방실이냐 등등이 있을 겁니다. 누가 작성한 건지 팀장님은 쓰겠죠. 현재 1년 동안 고민해봤더니 우리 부서의 문제점이 뭐더라. 그에 대한 대안을 적는 걸 받으려고 사실 문제점을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적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을 스스로 짜보라는 겁니다. 그걸 짜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세부 추진 일정을 스스로 분담하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자, 대안을 짰어.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 4, 5 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세부 추진 일정을 누가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적게 만들어야 돼요. 부서가 같이 의논하고 스스로 짜서 오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되면
사실 고민하고 의견을 낸 거 아니에요. 이 칸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개개인으로 병원을 원장님께 제안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부서별 제안이라고 하면 여기다 막 쓸 수가 있어요. 뭐, 복지가 뭐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기구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뭔가 쓸 거 아니에요. 체어가 좀 너무 낡아서 힘들어요. 등등등. 그런 것들을 적게 만들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부서에 대한 개선 제안서를 써주면 사실 이걸 바탕으로 실장님이 쓰기 너무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직원들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개선 제안서 쓰라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실장님도 쓰기 어렵고 원장님도 뭔가를 해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직원 생각보다 생각이 되게 깊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아서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세무적 일정이야 뭐 실장님 생각하시면 되죠 원장님이랑. 그래서 월별로 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셔라. 네,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는 병원이 이렇게 25년 연간 계획을 세웠어요. 뭐 1월 달에 추울 때 마스크를 뭔가 전달하기로 마케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전달할 거다. 그래서 이건 원외에서 이건 원외 원내 기타라고 좀 구분했네요 실장님께서. 원내에서는 취업 규칙 이번에 바뀐 거 다시 공지 한 번 더 할 거고 있지만 한 번 더 다시 전달할 거고 직원 채용을 할 거고 뭐 팀별 뭐 뭔가를 할 거고 그다음에 2월에는 신학 이벤트를 미리 준비해서 현수막을 준비할 거고 3월에는 뭐 옥상에 정원 뭔가 정리를 한다거나 원내에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답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 뭐 대기실 뭔가 정리하겠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원내로 바꿨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작성해도 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보고서 받으려면 일별 뭘 할지 월별 뭘 할지 정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월별 정하려면 분기 연말이 나오려면 일별 뭐 할 건지 좀 정리는 해야 돼요. 이거는 병원별로 있는 병원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매일매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뭐 당일 환자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 예약 확인, 전날 진료 환자 파악하거나 위수 뭐 파악하거나 일일표 파악, 뭐 리콜 업무 이런 거를 데스크에 업무로 줬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럼 요 내용이 사실 있어줘야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내용 갖고 있다고 하시면 확인하셔서 이걸 어떻게 보고서로 만들 건가를 고민해 보시고 이게 일별이 되면 당연히 월별이 나올 거고 월별 되면 분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우리 병원에 있는 것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1번이에요. 그래 연간계획을 짤 때 연간계획을 짰던 걸 다시 이렇게 일별로 월별로 일을 거꾸로 줄 수가 있어요. 이 계획을 연간을 하려면 오늘 매일매일은 이거 확인해. 아까 소개 환자 관리 체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 목표가 소개 환자 관리를 높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개 환자 관리 체크 매일매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일별에 들어가야 되고 월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누가 많이 했는지, 누가 많이 소개했는지, 비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여기 거꾸로 다시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면서 체크할 거. 실장님이 해야 될 업무 정리인데 뭐 교육 파트로 우리가 뭘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복지는 뭘 어떻게 정리할 건지 기타 놓치면 안 되는 정보 중에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놔야 되죠. 원장님 자격증 갱신이 있는지 뭐 의료보험 보험 관련된 거, 카드 가맹점 할부 관련된 직원 연말정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언제 할 건지도 체크를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연간 기획에 실장이 체크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실장 체크 사항은 병원의 체크 사항과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거를 하면 뭐가 변하냐 하면요. 당연히 업무 효율성이 좋아져요. 누락 없이, 실수 없이 빠지지 않고 그냥 뭔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질적 상승이 올라가죠. 필요 없는 거 하지 않고요. 시간 확보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할 거고요. 비수기 제처가 당연히 가능하고 예산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매출 향상 기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직원 관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이 자주 바뀐다고요? 뭔가 우리가 직원을 위한 관리가 뭔가 부족했겠죠. 직원 관리를 위한 뭔가 준비가 없었겠죠. 그걸 좀 더 세우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뭔가가 계획을 세우면요. 목표가 있으면 사람이 채우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상승효과가 일어나고 그게 올라가야 복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데 복지를 뭔가 더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잘 잡고 그 계획 안에 직원들을 그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 직원들 내가 좀 필요한 사람이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있구나를 인지하게 해주셔야 그래야 직원들이 출근이 즐거워집니다.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이걸 하지 않은 병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까 그런 행사를 다 짰어요. 그럼 구글 캘린더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월별로 뭐 할 건지 체크해서 이게 실장님한테 알람이 뜨거나 원장님한테 알람이 떠야 돼요. 떠야 오늘 뭐 하지? 잊지 않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주시고 연간 기획도 사실은 로드맵을 짜야 돼요. 월별로 뭘 할 건지 적으시면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별로 그다음에 월별로 저기 보면 1월, 2월, 3월에 또 뭐가 있어요? 1주, 2주, 3주, 4주, 5주도 있는 주가 있습니다. 주별로 관리를 한번 딱 짜셔서 이걸 언제 할 건지를 적으신 거를 계획을 한눈에 보이게 표로 한번 짜 보십시오.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 표를 딱 줘야 돼요. 그래 원장님이 뭐야? 우리 실장님 이렇게까지 계획 다 짜왔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연간 기획인데 제가 오늘 신청하신 분들 제가 그 기타 뭐가 요원하는 게 뭘 받고 싶으세요 했더니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연간 기획과 좀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것 때문에 들었다고 하시니까 또 해야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해 본 게 있습니다. 매출 목표에서 그러니까 총액을 어떻게 목표 잡아야 돼요랑 연간 예산 어떻게 짜야 되냐는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이거 내 거랑 우리 거랑 강의랑 상관없는데 싶은데 하지만 또 상관이 없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고 또 이런 고민에 대한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은 어쨌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려고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그냥 저도 그냥 바로바로 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풀어주지? 생각을 해봤더니 써봤어요. 총액 목표를 어떻게 잡을까요? 하시길래 총액 목표를 연간 매출 목표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 이거죠 뭐 월별로는 작년 1월보다 올해 1월, 작년 2월보다 올해 2월. 그러니까 월별로 작년 대비 우리가 얼마인가를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측. 2월 달에 매출을 뭐 10월이나 5월만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 1월도 사실은 그, 신년이 있기 때문에 구정이 있어서 사실 근무수가 작습니다. 또 작년과 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감안해서 원래 목표를 잡아주시고 또 주별도 잡아야죠. 주별도 4주는 아니에요. 저 6주까지 있을 수 있어요. 뭐 1월 달만 해도 지금 벌써 1, 2, 3월에서 그냥 3이라고 한 주가 생겼잖아요. 한 주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각 주별로 근무 일수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무가 총 며칠인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목표 매출액에서 근무 일수만큼 배당을 하셔야죠. 또 배당할 때 중요한 거 뭡니까? 일별. 8시간 정상 근무한 날이 있고요. 야간이 있어서 10시간 근무한 날도 있고요. 토요일에서 5시간만 근무한 날도 있습니다. 각 날짜 시간별, 일별로도 몇 시간 일한지를 확인을 하시고 정해 주셔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거 질문해 주신 분이 그 예방 쪽 담당자이셨던 것 같은데 시간별로 보면 예방은 매출 올리려면 1시간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당 목표 매출이 명확해야 돼요. 이걸 명확하게 짜셔야 정말 그냥 스케일링하고 보낼 건지 스케일링하면서 목표 매출을 맞추려고 공영폼을 더 설명을 할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거를 뭔가 더 넣을 수 있는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시간당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매출액을 잡을 때는 월별, 주별, 일별, 시간별까지 나눌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질문이 있었고 연간 예산 짜는 법 또 물어보셨어요. 연간 예산 짜는 법은 제가 이제 세무 강의를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세무 강의를 안 들으러 오시고 여기서 물어보신 실장님 계신데 어쨌든 그러면 1번 이걸 하셔야죠. 작년 제가 이거 화면에 하나씩 풀게요. 작년 예산을 파악해야 돼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는지를 아셔야 올해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재무제표를 손익계산서로 달라고 하세요. 세무서에 받아서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건 연간 예산을 짠다는 제가 우선 세무적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가 있어요. 치과는 주요 경비 뭐가 있냐? 인건비, 재료비, 기공료, 임대료까지가 요 네 가지가 거의 64% 정도가 차지하는 거거든요. 경비 중에서. 그럼 이거를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야죠. 근데 임대료는 우리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공료, 재료비, 인건비는 실장님이 관리할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보신 분이 실장님이거든요. 그럼 이 주요 경비가 작년에 몇 퍼센트인지를 아셔야 월별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시고 이거를 그럼 뭘 줄일 수 있을지 뭘 늘릴지를 고민을 하셔야죠. 경비 확인부터 먼저 하란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경비는 뭐 실장님이 고민할 게 뭘까 제가 고민해봤더니 식대나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기타로 뭔가 지불하거나 월에도 원장님들 커피 많이 사주시죠, 커피 등등등. 그런 것도 복리후생비거든요. 도대체 얼마를 예산을 가지고 쓰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마케팅비도 환자는 내부로 쓰는 것과 외부로 쓰는 게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작년 거와 올해 거를. 또 그 외 기타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실장님이 건드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질문 좀 답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물어보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파트까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끝입니다. 제가 10시에 딱 맞췄거든요. 10시 2분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면은 화면 여신 분들 중에 뭐 혹은 화면 안 여시고 목소리로만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저 없으면 빨리 끝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제가 좀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게 좀 많은 사람이라 기획은 했지만 놓친 게 있을까 봐. 네,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강이라고 질문이 없다고요? 네, 그럼 빨리 끝내야죠. 네, 제가 뭘 드릴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후기 쓰드리면 뭘 드릴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저희 캘린더는 다 갖고 계실 것 같고, 그 PPT 중에 제가 아까 드릴 수 있는 게, 이걸 좀 드려볼까 생각한 게 이겁니다. 그, 직원들이 연간 계획으로 짜면 좋을 거 뭘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게 연간 업무 계획서를 직원들이 짜게끔 했을 때 이거 쓰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후기 써주신 분들한테는 이 파일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거 좀 쓰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실장님 쓰셔도 괜찮아요. 그 해보시면 요거를 조금 수정하셔도 괜찮고요. 수정해서 직원의 개인 업무랑 업무 내용을 좀 둘 다 쓰게끔 만들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셔서 직원한테 받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직접 받으셔야 돼요. 혼자 다 만들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남들 시키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남들이 써준 게 있어야 우리가 뭔가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쓰게 하고 받아봅시다. 받아보고, 전체 파일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정혜영님, 네네. 네, 강의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영상으로 후기로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후기 쓰시면 영상 한 번 더 보게 해드리는지 잘 모르겠고,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5인, 하영님께서 5인이야 20명 내외, 5인이라고 20명 내외 환자 매출 올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5인이면 직원이 5인 미만이잖아요. 진짜 이런 병원들은 환자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이 되게 어려운 시절이 됐기 때문에 구한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환자 연령층 봐서요. 65세 미만 혹은 12세 미만 각 미만별로 환자들이 놓치기 쉬운 어떤 보험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카톡이나 문자 연락을 좀 꾸준하게 한 매달 매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환자분이 잊고 있다가 그러네 하고 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덜 부담 없이 오게끔 만드는 거. 최근에 제가 또 잘하는 거는 사보험을 여러분 병원의 시스템을 잘 잡아놨냐. 그러니까 환자분들 당연히 사보험 잘 쓰시겠지만 사보험이 환자가 어쨌든 그래도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보험적인 게 좀 클 수 있어요. 내 돈 좀 덜 쓰고 하게 하는 거 좀 더 열심히 찾아줄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거를 뭐 네이버나 토스에서 바로 내가 얼마 보험 내는지 확인 다 가능하거든요. 그 환자한테 갖고 있는 보험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데스크에서 상담실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나눠서 사보험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도 저는 인증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환자가 어떻게 하면 돈 더 받게 하는지 도와주는 역할 말고는 없는 것 같고요. 어,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 더 잘 쓰게 할까요? 하셨어요. 네. 전연차들이 이걸 듣는 순간 정색한 표정이 예상이 된다. 어떻게, 그래서 전연차 분들한테 그걸 하세요. 잘 설득하셔서 개인이 올해 뭘 하고 싶어? 라고 적게 먼저 하세요. 올해. 너의 계획을 내가 알아야 실장님이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병원도 한번 스케줄 한번 짜볼게. 미리. 그러면 난 네가 퇴사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네가 개인 일정을 알면 내가 좀 감안해서 병원 일정을 짜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병원 거랑 제 접목시켜야죠. 그리고 병원 것도 한번 써볼래? 너는 1년 동안 뭘 성장할 건지 적어주면 실장인 내가 도와줄게. 필요하고요. 원장인 내가 도와줄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퇴사가 목표인 친구한테는 제외시켜 그래도 쓰라고 하세요. 근데 뭐 별 기대는 하지 마시고
퇴사도 잘해야지라고 해줘야죠. 퇴사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다음이 있지. 치과계를 퇴사하는 게 아닌 이상은 다음 어떤 병원 또 취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아이고, 일평균,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70에서 90 보는 병원입니다. 일평균. 많이 보네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고 싶은데 직원의 힘들어서 협조를 하기가 좀 어렵다. 방법이 있을까요? 70에서 90을 보는 병원인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요, 스케줄 잡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70명, 90명을 봤는데 어느 날은 되게 스무스하고 어느 날은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스케줄 잡는 방법이 좀 달라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예약을 잡을 때 그 우리 보통 잘 아는 게 원장님이 꼭 해야 그러니까 원장님 제일 좋은 건 원장님이 한번 나왔어 원장실에서 한 바퀴 뺑 돌고 갈 수 있게끔 잡아줘야 돼요. 그 한 시간 동안 스케줄이 원장과 하는 거랑 원장이 하는 건 딱딱딱딱 체벌 돌 수 있고 스태프들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게끔 잘 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 강의를 그 팁을 알려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짧지만 이건 스케줄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보시면 90명을 같이 봐도 쉬운 날과 안 쉬운 날이 있어요. 그 비교해 보세요. 뭐가 문제였는지. 그래서 직원들한테 협조를 잘 구하는 방법은 저 그거였어요. 제가 아는 원장님이 같이 90명을 보지만 막 바쁘다가도 퇴근 시간 딱 됐을 때는 환자가 좀 덜 바쁘게. 그러니까 6시 퇴근이야. 그럼 5시부터는 좀 메인 환자가 아니라 서브 환자들을 보게 해서 퇴근할 때 좀 덜 바쁘면 직원들이 퇴근할 때, 오늘 좀 덜 바빴나? 괜찮네. 이런 생각하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만드는 스케줄도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음, 직원들한테 미련이 없는 원장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장의 매너리즘에 빠지셨거나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한테 미련이 없는 거잖아요. 기대를 하지 않는 거. 우선은 원장님이 직원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원장님이 좀 실망하셨는지를 확인을 하고 우선 원장님이 뭔가 만족을 하셔야 복지가 돼요. 그래서 직원과 관계를 좀 더 잘하려면 실장님이 중간에 말을 되게 예쁘게 잘 전달하셔야 돼요. 원장님한테는 직원들 말을 잘 포장을 잘 전달하고 직원한테는 원장님 말을 되게 예쁘게 잘 전달해서 감사하게 만들고 이거를 잘해야 이거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톡방에 남겨주시면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후기 써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한 번 더 다시 보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년 뒤에 뵙겠습니다. 25년 동안 잘 관리하시고 26년도에 봬요. 이 강의로는. 감사합니다.